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의 투시경 이택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구입하기 전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거액을 투자하여 토지를 구입했는데 구입 후 일을 추진하던 중에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미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급기야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지 아니하면 현실적으로 확률상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토지를 구입하기 이전에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시는 것이 근본적인 예방책이 되겠지요. 건물 부지보다도 진입로가 해결되느냐가 더욱더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주로 진입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입하려는 토지에 아예 진입로가 없다면 그 부분 토지를 매입하든지 소유자의 사용선락을 받든지 방법을 강구하겠는데 사람이 통행하는 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서 건축이 당연히 가능한 줄 알고 토지를 구입했는데 그 이후에 건축 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건축물 진입도로 사용 승낙이 필요 없는 경우라는 주제에서 건축이 가능한 도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1. 법정도로,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예정도로. 2. 조례도로. 3. 건축법 도로가 있고 마지막으로 4. 현황도로, 다른 말로 사실상의 도로 또는 관습상의 도로라고도 합니다. 이 현황도로로서 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되었거나 제한된 도로 등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건축 허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도로 중에서 이 법정도로와 조례도로는 외부에 공지가 되어 있어서 비교적 확인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도로와 현황도로는 이 문서상으로나 현황상으로 이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건축법 도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이 요구하는 규격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지자체장이 건축 허가를 하면서 지정 공고한 도로나 예정도로를 건축법 도로라고 합니다. 건축법 도로가 되면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한 공도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라도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따라서 이미 다른 사람이 그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를 받고 완공을 하여 그 도로를 현재 이용하고 있다면 그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축법 도로이기 때문에 후에 새로이 건축 허가를 받을 사람은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법정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길을 막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요즘 이런 사실을 몰라서 진입도로가 없다고 가볍게 보고 심지어 사업 자체를 접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 도로이냐 아니냐는 새로이 건축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도로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누구나 필요할 때 하시라도 발급받을 수 있는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는
건축법 도로 인지 여부가 표시되지 않았었는데 2009년 8월 13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건축법 도로임을 표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9년 8월 13일 이후에 지정 공고된 건축법 도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도로관리대장입니다. 도로관리대장은 근거 법률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고 소관 부서도 상이합니다. 건축법 도로에 대한 도로관리대장은 각 지자체의 건축과에 비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로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있거나 비치하고 있더라도 제대로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건축법 도로로서의 기능과 효력이 법률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선 공무원에 따라서는 도로관리대장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는 행정정보 공개 절차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존 건물의 허가 서류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 청구입니다. 도로가 있고 이를 이용하는 건물이 있을 경우에 그 도로는 이미 건축법 도로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나 도로관리대장으로도 건축법 도로 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미 그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한 건물의 허가 신청 서류에는 그 도로가 진입로로 표시되어 있을 것임이 분명하고 그게 확인되면 도로관리대장의 존재 및 내용 여부를 불문하고 건축법 도로라고 봐야 합니다. 이럴 경우 행정정보 공개를 통하여 기존 건물의 건축 허가 서류를 발부받아서 확인할 수가 있고 확인이 되면 믿고 토지를 구입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넷째, 건축과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지자체에 문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0조에 의하면 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하기 이전에 행정기관에 약식의 이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지자체 민원실에다가 현재의 도로가 건축 허가에 필요한 진입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건축 담당자가 의견을 작성하여 회신해 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령한 의견서는 후에 유력한 자료가 돼서 건축 허가를 받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0조에서는 사전결정제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첨부해서 시, 군 건축허가 부서로 신청을 하면 건축허가 가능 여부, 또 규모, 건축허가 조건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제도이고 민원인은 건축허가 사전 결정을 통보받고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전 결정은 건축허가와 같은 효력을 사실상 가지기 때문에 신청 당시 첨부해야 할 서류가 예상보다 많고 담당 공무원은 후일을 염려해서 매우 엄격하게 처리하려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차라리 정식으로 허가 신청을 하라고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째,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로서 일반인이 장기간 통행하여 온 이 현황도로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되었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면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필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란 소유자로서 타인을 물리치고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여 사용 승낙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으면 완벽하겠지만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점쳐져야 소송을 제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필요 없다고 봐도 되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택지나 산업단지를 분양하면서 단지 내 개설된 도로는 분양을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을 것이고, 그 도로 부지의 소유 명의가 비록 분양업자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도로 부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도로 부지를 매수한 승계인도 마찬가지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에 대하여는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이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고 봐서 단지 내 토지에 대해서는 믿고 토지를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이 장기간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로서 관공서가 포장한 지 오래된 도로입니다. 이에 대하여도 대법원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거나 제한되었다고 보는 추세입니다. 포장을 하려면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나는 동의를 한 적이 없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길 한가운데에 기둥을 박거나 쇠사슬로 막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장을 할 당시 동의를 하지 않고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까지 수십 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상 반대를 하여야 할 적절한 시기에 반대를 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법률적으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므로 관공서가 일반인을 위하여 포장을 하고 장기간 일반인이 통행하여 왔다면 건축 허가에 필요한 통행로가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포장을 하더라도 사기업체의 공장이나 골프장 진입로와 같이 개인이 포장을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 건축 허가에 필요한 진입도로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말씀은 건축을 위한 토지를 구입하시기 전에 비록 비용이 들더라도 관할 시청이나 군청 앞에서 오랜 기간 일하고 있는 이 토목 설계사나 건축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 사정, 심지어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성향까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건축이 가능하다고 믿고 빚을 내서 토지를 구입했다가 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낭패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